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퓨얼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퓨얼셀 같은 경우에 제가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꾸준하게 말씀드려 왔는데, 첫 시작이 이쪽이었는데, 어느덧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갈 여력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한계가 보여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장기적으로 가야 좀 혈이 뚫릴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이전에 미국에서 IRA, 이 친환경 보조 법안 폐쇄시켰죠. 그러면서 태양광이랑 풍력 이쪽은 좀 안 좋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 이후로 성장을 했던 쪽이 어디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수소. 왜냐하면 이쪽은 보조금을 낮췄는데 수소는 트럼프 쪽에서 보조금을 높이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수소를 바탕으로 하는 연료 전지나 아니면은 연료 터빈 관련해서는 이슈가 커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산 퓨얼셀은 어떤 종목이다? 터빈 쪽은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것도 없잖아요. 전지 쪽으로는 글로벌 안에서도 탑3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수급을 빨아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 일본이랑 손잡고 이 수소 시장을 보다 더 많이 키우려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한미일이 푸시를 한다? 이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까지 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미국은 무엇 때문에 수소를 이렇게 미는 거냐? 혹시 다음 정권이 바뀌면 요거 터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일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수소를 지금 전 세계에서 친환경 쪽 생각하는 사람은 뭘로 만들려고 하고 있나요? 굳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걸 한 번 더 전환하려고 한다? 아니요. 남는 전기. 그러니까 낮 시간 같은 경우에는 쨍쨍이 돌아가면 그냥 다 소비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밤 시간에 기저전력들은 계속 돌아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가만히 놔두면 버려지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ESS로 보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소로 보관을 해서 따로 한 번 더 쓰려는 이러한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쪽이 쭉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때문에 기저전력에 대한 소비가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네. 수소 역시 같이 정비례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트럼프도 이거는 밀어줘야 된다. 예,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친환경 쪽의 발전이 커지든 가스터빈 쪽이나 원전 쪽의 발전이 커지든 수소는 상호 보완적인 영역으로서 아래를 꾸준하게 받쳐주는 종목으로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어차피 버려지는 거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보관 비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좋습니다. 그냥 좋아요. 근데 그냥 자체적으로 수소를 쓰기 위해서 생산해서 하는 경우는 없냐라고 하실 텐데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수소는 물로만 분해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에너지원에서 다 추출할 수 있습니다. 석탄에서도 가능하고요, 석유에서도 가능하고요, 천연가스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보다 많은 에너지를 뽑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수소를 뽑아낼 이걸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단가가 이게 훨씬 더 싸가지고 말도 안 되게 싼 수소가 보조금 받고 미국 쪽부터 일단 풀리게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요걸 주목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두산은 뭐라고요? 이미 글로벌 탑3를 몇 년 전부터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여기에 프리미엄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증권에서도 좋다 좋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미래 거를 이미 가지고 온 상황이라
당장의 상승 여력은 조금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27년 거를 여기에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2년 뒤에 밸류를 끌고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3년, 4년, 5년 뒤에 밸류를 벌써부터 끌고 온다?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주가 상승 여력은 좀 낮을 수밖에 없다. 그걸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다? 위쪽에서의 외국인 매집이 아직 멈추진 않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들이 매집을 이어가게 된다면 조금 더 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매도 나오기 시작하면 힘이 좀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자. 그래서 마지막 꼭지점까지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보면서 지금 당장은 넉넉하긴 아니어도 조금 더 끌고 가는 그러한 전략을 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고점 다 왔구나. 마무리를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거죠. 대신에 매집한 물량이 훨씬 더 많으면 떨어져 봤자 이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시간이 들여가지고 이제 27년이 아니라 28년 밸류를 끌고 오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어차피 25년 말이니까 이것도 금방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예상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 여기 매물대 빈 공간 공략 들어가고 있으니 요거까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35,000원까지? 자, 그렇게 해서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까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글로 쓰며 마지막 최종적으로 영상까지 끝을 보도록 하면 첫 번째 나오는 뉴스보다 수소가 되게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 요거 법안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주목해 보도록 하자. 일단 미국이 먼저다. 그런 상황에서 수급은 당장은 좋은데 이 아래쪽보다 힘이 조금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 27년 밸류를 보고 있는데 28년 밸류를 보는 순간이 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다시 재평가 들어가는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21선, 11선 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탈 안 하면 조금은 더 봐도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물대 위쪽 아까 봤던 거 있잖아요. 거기 도착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물려있는 개미들이 물량을 훅 하고 던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퓨얼셀까지 어찌 보면 좋을지에 대해 나름 정리를 끝마쳐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